크리스마스 이브 연장 전 법원으로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법원이 결론을 못 냈고 내일 2차 신문을 하기로 한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서 4시 15분까지 윤 총장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문이 있었어요. 2시간 소요됐는데 직무배제 사건의 2배라는 거죠. 홍순욱 부장판사가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 와, 요 말 오늘 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배당받은 홍순욱 부장판사가 신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법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홍 부장판사가 들여다보고 있는 이번 집행정지 신문이 단순히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이 살펴보겠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긴급성보다는 신중 검토에 무게가 쏠리고 있고 내일 오후 3시에 재신문, 이르면 내일 결론까지 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인데, 일단은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홍 부장판사의 저 발언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 그냥 집행정지 가처분 신문이 아니라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라고 한 말은 그 뜻이 뭡니까? 이 징계가 적절했는지, 지금 이 시점에 이 같은 사유로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까지 따져보겠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본안 행정소송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나중에 본안 행정소송에서 이겨봤자, 그래봤자 지금 직무집행정지 2개월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윤 총장한테는 못 받은 월급 2달치 받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 사건이 임시처분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진 그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안 재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사실 이 그 홍 부장판사의 이야기는 대법원 판례하고는 맞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집행정지의 요건이 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만 판단하라. 이게 명백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과는 약간 그 차이를 갖다가 둔 그러한 생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했을까? 법원이? 네네. 첫 번째는 이 행정처분의 주체가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더 될 거고, 두 번째는 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다. 초유의 사건이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 또다시 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무게가 엄청난,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많이 위축이 된다, 이런 그 의미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 하셨는데, 행정소송 본안에 대한 결과가 나와버리면 이미 너무 늦다. 그때 윤 총장이 승소한다 한들 못 받은, 어찌 보면 밀린 2개월치 월급 되돌려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아마도 법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준하는 판단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정혁진 변호사는 해석을 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는 것이어서 간략하게 하기는 어렵다. 법원의 입장은 워낙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본안의 대상도 심판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준비를 좀 해야겠고요.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와 연결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검찰총장을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서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쳤을 수 있다면 검찰의 존재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재판부가 제대로 보겠다라고 밝힌 만큼 과연 재판부가 무엇을 따져볼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에게 질의서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이 질의서에 대한 응답을 양측은 준비를 해와야 합니다. 이 질의서 내용을 보면 법원이 홍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징계 절차보다 징계 사유를 캐물은 법원. 재판부가 양측의 질의서를 주고 2차 신문 전에 의견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안 소송은 어느 정도로 심리가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의미심장하죠. 공공복리의 구체적인 내용,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적법한지, 개별적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인지, 총장 승인 없이 감찰을 개시할 수 있는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금까지 논점, 쟁점이 됐었던 사안들도 포함하고 단순히 집행정지 가처분 차원을 넘어서서 가치 판단적인 본질적인 문제까지 질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질의서라고 해야 할까요? 좀 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제 홍순욱 판사의 말에 따르면 지금의 집행정지 신문은 단순히 집행정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본안 소송과 마찬가지로, 본안 심판과 마찬가지로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질의서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변호인의 얘기도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집행정지를 위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징계 절차에 대한 부분과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이 거의 절반씩 다뤄졌다. 징계 사유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결국 이제 본안 소송에 다룰 문제인데 그것까지 다뤄서 충분하게 신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홍순욱 판사는 밝혔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보셨던 7가지 질의서를 양쪽 변호인에 보낸 겁니다. 그 7가지 질의서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그러니까 2번, 3번 같은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집행정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본안소송은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 밑에부터 나오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적법한 여부, 개별적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그리고 재판부 분석 문건 용도, 총장 승인 없이 감찰 개시 가능한지, 이건 전부 다 사실 징계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본안소송을 다툴 내용인데 그 본안소송을 다툴 내용까지를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리 보는 본안소송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일 신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집행정지 2차 신문을 하고 나서 이제 조만간 집행정지에 대해서 인용을 할지 아니면 기각을 할지 밝힐 텐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안소송의 내용까지를 포함하여, 다시 얘기해서 징계 사유까지를 포함해서 그 내용을 밝힐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